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국회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방송의 날이었던 어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전운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조금 전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사자인 김장겸 사장이 아직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자택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노동부에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한 4차례, 5차례 정도 이제 소환을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임 안강환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았고 이제 김장겸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일단 이제 검찰 쪽을 통해서 노동부가 일단 노동청에서 일단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조사를 뭐 2번 이상 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김장겸 사장은 아직까지 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계속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사실 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어제 저런 말을 했지만 조금 전 의총에서는 이 보수 우파의 괴멸 시도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생존을 걸고라도 투쟁할 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이 이제 전면적으로 홍 대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게 과연 그렇게 갈지는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다른 야당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그렇게 보이콧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할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아마 그 의원들 차원에서 항의 방문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들은 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또 환노위 쪽에서는 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뒷자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발부 자체가 이 요건이 좀 잘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까지 이게 지금 쭉 끌고 갈 기세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KBS 정의주 전 사장 같은 경우에 그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임명권 바꾸가면서 물러나게 했던 거 해임 무효로 판단했을 때 검찰에 고발했던 거 다 무죄로 밝혀졌고 그러고 나서 MBC PD 수첩 기자들은 광우병 보도했다가 PD들이 수갑까지 채워졌었습니까? 다 무죄로 밝혀졌고 지난 정권에서는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실 때 KBS 보도국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던 거 나타났었고 MBC 기자들 같은 경우 MBC 간부들 육성으로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했다는 얘기가 녹취록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할 사유가 있는 거고 언론사 기자들이 아니라 언론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KBS, MBC 두 개 공영방송이 90%가 넘는 구성원들의 찬성으로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국민적인 손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사장이나 대표들이 져야 되는 게 맞죠. 이거 기자들에게 뭐 언론사 PD들에게 간섭을 해서 언론사를 장악해서 정권에 맞도록 보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데 그걸 탄압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요.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정책들,
그런 것들이 예산안이나 세제 개편안이나 각종 입법 사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더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 왔고 이게 사실은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또다시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그냥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3분의 2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방송사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또 그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 방송사 사장을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거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 언론 탄압으로 비출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면 또 이것도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방송사 자체적인 어떤 해결 일단 이게 모색돼야 되고 또 이런 정권 차원에서도 과도한 개입이 비춰질 만한 것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정치권이 이걸 정치 싸움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 마찬가지지만 이번 일로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법사위나 환노위 또 방송통신처 예를 들어서 이 문광위에서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다 합법적인 따질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국회를 마비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방송사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안보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는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은 저는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물론 합법적 공간 속에서 본인들이 주장할 것 따질 것 따지더라도 국회 파행이라든지 국회 보이콧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 뉴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잊지도 않은 평양시장에게 편지를 쓰자는 서울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서울시 행사를 열면서 북한의 평양시장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 서울시가 오늘부터 이제 2017년 도시건축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행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각 어떤 도시의 시장들한테 이제 뭐 편지 쓰는 행사를 하는데 이제 평양시장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평양시장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평양시장은. 이게 지금 평양 같은 경우는 이 평양이 원래 자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에 가더라도 당 시당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 시당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행정 단위의 시장이 있고 오히려 실세는 당이 우선 장악을 하고 있어요.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시 평양시당 민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이제 평양시당위원장이 있어서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시장한테 편지를 쓰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양측도 잘못됐지만 과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그냥 평사시 때 남북 관계가 좋고 또 뭐 어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이 저렇게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양시장한테 무슨 편지를 쓰자는 것인가? 뭐 우호적인 그런 시장을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지 않은가? 이제 그런 비판이 사실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좀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고 상황이 좀 엄중한 시국인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꼭 평양에 가고 싶다. 그리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꼭 박 시장 왜 자꾸 북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 양대 축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과거에 이른바 뭐 경평축구처럼 나름대로 이제 이 북한과 교류를 했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되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박 시장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그 부분이 잘 맞지가 않죠. 네. 지금 이야기한 이 편지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도 결국 그런 부분들은 박 시장의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닌가. 왜요? 다음
어떤 부분에서 네. 결국 이제 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지금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이 조만간 아마 이제 추석 전후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3선 도전을 할지 여부를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3선 도전을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벌써 이제 좀 요즘의 행보를 보면은 당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고 행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내년 3선 도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내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거의 1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설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권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그 지난 1월 8일이었죠.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벌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패권정치, 여의도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저때 박원순 시장 별명이 문재인 저격수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반년 지났을까요?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거 헛발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너무 멋진 분이다라고 확 바뀌었는데. 이게 정치인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서울석 국장국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 출신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서울시장으로서 정치권에 바로 입문을 하시다 보니까 이른바 당의 계파에 있어서의 흐름 같은 것을 잘 못하시는 경향들이 가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표현하신 대로 헛발질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연수원 때 또 아셨다고 해요. 네네. 그때도 멋지고 되게 훌륭한 형님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발언을 또 왜 하셨다가 또 8월에 만나고 보니까 정말 멋진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시정은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지지율을 얻지만, 당에서 만약에 어떤 힘을 받지 못한다면 입지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시다 보면 하지 않으셔야 될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 인물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